자세를 맡게 된 김주몽입니다. 보주몽한테 김주몽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에 대해서는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은 김주몽이고,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강의를 드려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연기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연기를 가르쳐 드리는 거는 말이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원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나 저한테 어떤 거를 원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이 영화라는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굴러들어가고 그 안에서의 오디션이나 캐스팅은 어떤 위치인가, 이것들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면은 조금 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파고들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목은 이제 뭐 한국 영화의 제작 과정이라고 되게 거창하게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영화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후반작업까지 해서 개봉이 되는지를 한번 쭉 설명해드리고요. 그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어떤 오디션이나 뭐 이제 현장에서 어떤 연기하는 거나 이런 것들 얘기 나오겠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고, 그렇게 1부를 끝내고 2부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게요. 네, 이제 벌써 10분이니까 제가 조금 빨리 말할게요. 우선 제 강사 소개 다시 설명드리면은, 저는 이제 김주몽이고 나이는 38이고, 최근에 타짜4라는 작품을 사이더스에서 이제 촬영 종료를 했고요. 후반 작업하다가 아직 후반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나왔고, 다음 작품 이제 이벤트 있어가지고 보고 이제 준비하려고 하면서 좀 제 글도 쓰고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거는 뭐 킹덤이라든지 뭐 콘크리트 유토피아, 노웨이 아웃 뭐 이런 작품들을 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시나리오를 써서 기획 개발을 했던 적도 있고, 물론 메이드되진 않았지만, 그리고 소설도 쓴 게 출판이 돼가지고 책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대략적으로 제 강사 소개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화를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질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영화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영화는 뭐부터 시작할까요? 일단 대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극이 있어야 되고, 그 극을 가지고 사람을 구성을 하고 촬영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상상해요. 네, 그 옆에 분. 똑같이 작품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걸 할 팀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주세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앞에 계신 분들이. 근데 시나리오가 맞죠? 근데 반은 맞고 반 틀려요. 왜냐면은 영화 산업에서 봤을 때 시나리오만 가지고 해서 이게 영화로 만들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힘이 영화 제작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화 제작사가 움직이는 것부터 이 영화가 생태계가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많은 영화 제작사들이 있죠. 근데 그 많은 뭐 되게 유명한 제작사들 많죠. 뭐 램프도 있고, 뭐 크라이맥스도 있고, 뭐 사나이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제작사들이 그럼 어떻게 시나리오를 킵을 할까? 그러니까 컨택을 할까? 라고 했을 때 크게 제가 봤을 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작가가 직접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작가에게 컨택을 해서 이 작품을 메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독님이 갖고 계신 경우가 있어요. 뭐 봉준호 감독님이나 박찬호 감독 다 본인 시나리오 갖고 계시겠죠. 그리고 기존 IP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웹툰이 있고, 뭐 웹소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즘에 많이 2차로 만들어지죠. 그런 것들을 제작사가 다 컨택을 해가지고 영화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해외 제작사라고 있는 거는 이제 외부에 어떤 영화가 있을 때 그걸 리메이크 형식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판권 계약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사가 처음 움직인다 는 거고요. 조금 더 지역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작가가 시나리오 갖고 있는 경우예요. 우리 이 킹덤 저도 참여한 작품인데 요거는 김은희 작가님이 본인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게 우리나라 드라마판에서 만들어지기 굉장히 어려운 작품이었다고 해요. 일단 좀비고 피가 강자고요. 그리고 예산도 엄청 커요. 이게. 그러다 사극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공포중파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그 어떤 배경에서 넷플릭스가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랑 김은희 작가님이 협업을 해서 이 킹덤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A스토리라는 그 드라마 제작사가 있었어요. 그 A스토리라는 드라마 제작사가 중재를 해서 이 킹덤을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케이스는요. 감독이 시나리오 갖고 있는 경우예요. 이거는 이제 매년 영진이에서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공모전을 열어요. 지금 이거는 2023년도 기사고요. 내일의 민재라는 시나리오가 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에 당선이 돼서 지금 1000개의 시나리오 중에서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받았죠. 이거는 이제 감독님이 직접 이제 그냥 가지시는 거고, 이렇게 1등을 하면은 제작사에서 컨택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화로 메이드를 하는데, 여기 보면 옆에 지금 이게 왓챠피디아 그 정보인데 25년 제작이라고 되어 있고 26년 개봉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3년도에 이 작가님이 본인 글을 쓰시고 영진이 시나리오 공모전에 당선이 돼서 2년 동안 기획 개발을 해서 영화를 찍고 이제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시겠지만 이 작가님이 감독님으로 데뷔를 하신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좀 되게 부럽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되고 싶은데 이 쉽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자, 다음은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것도 제가 참여했던 작품인데요. 레진 코믹스에서 가지고 있는 유쾌한 왕따라는 웹툰이 있었어요. 그 웹툰을 가지고 이 레진 코믹스에서 이거 한번 영화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레진 코믹스 산하에 레진 스튜디오라는 걸 만들고, 거기에 계셨던 그때 당시에 이제 대표님은 아니었고 어쨌든 담당자였던 우리 변승민 대표님이 엄태일 감독님한테 말씀을 해서 이거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엄태일 감독님 오케이 해서 같이 메이드 시킨 게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원작이 있는 경우죠. 그런 식의 몇 가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이건 지금 시간 관계상 패스할게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바로 물어보세요. 자, 그럼 시나리오가 픽이 됐죠? 픽이 됐으면은 이거 가지고 제작이 될까요? 아니죠. 돈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 자본은 그럼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영화 제작사가 돈을 대고 찍을까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여기 투자사들 있잖아요. 이 투자사들에게 투자를 받아야 영화를 찍는 겁니다. 근데 이 투자사들도 본인들 돈 100%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분들이 또 투자를 또 받아와요. 그래서 본인들이 30% 투자를 하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뭐 우리처럼 개인 투자할 수도 있고 다른 투자사에서 자금을 끌어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투자를 받아서 영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투자를 받을 때 단순히 시나리오만 또 보는 게 아니고요. 감독이랑 배우를 같이 패키징해서 공개를 해요. 그거 가지고 이제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병헌 배우님이 배우를 붙이면 당연히 투자가 되겠죠. 반대로 감독님이 만약에 뭐 배우가 좀 약하더라도 봉준호 감독님이다. 그럼 당연히 투자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패키징을 해서 투자를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영화가 만들어지려고 해요, 이제. 그러면은 프리 프로덕션이라는 단계가 들어가요. 근데 이때부터 뭐 저도 고용돼서 출근을 하고 저 외에 이렇게 많은 팀들이
제작팀, 미술팀, 의상팀, 촬영 감독 여러분이 아는 모든 영화 스태프들은 다 이때 이제 뽑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부터 프리프로덕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제가 그냥 연출팀을 관할하는 조감독이니까 연출팀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전에 프리 스케줄표를 한번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잘 보이시나요? 네. 자,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2025년 5월에 제가 출근을 했죠. 출근을 하고 2주 동안 제가 문서 작업을 했어요. 뭐 시니스터부터 해서 뭐 배우가 누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다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뭐 미술 감독님, 조명 감독님 이렇게 다 이제 미팅을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6월이 돼서 우리 연출부들이 출근을 해요. 대략 한 2주 뒤에 출근을 하고 그때부터 연출팀들은 자기 본인들 업무를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 문서 작업들을 다 하고요. 이때 뭐 인물 담당은 뭐 배우들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미술 담당은 미술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각자의 업무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프리가 시작되고 한 4주가 지나면 여기 보면 미술 컨셉회의라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미술팀이 이제 붙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을 어떤 식으로 컨셉을 잡는지 이런 것들 감독님이랑 회의를 시작하고 요거는 VFX 팀, 그러니까 뭐 CG 팀 아니면 특효팀 이런 분들이 감독님과 미팅을 가지고 어떤 식의 특수 효과들을 우리 영화에 이끌고 나갈지 같이 회의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6월 동안은 그냥 사람들을 뽑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캐스팅 회의가 있죠. 근데 이 캐스팅 회의가 뭔지 궁금하실 텐데, 요거는 이제 주연 배우들에 대한 캐스팅 회의예요. 단역이나 조단역보다는 주연 배우들도 캐스팅이 안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캐스팅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오디션을 봐요. 그러니까 프리 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오디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오디션을 쭉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 오디션이 많으니까 오디션을 얼마큼 보냐? 저희는 한 2달 동안 매일 봤어요. 매일 보고 계속 감독님께 보여드리고 된 사람도 있고 바꿔보고 사람도 있고 계속 이렇게 오디션을 보고 나서 9월에 크랭크인을 했어요. 네. 이게 대략적인 프리프로덕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신 게 있으시겠지만 나중에 질문을 받을게요. 자, 그래서 연출팀은 그럼 어떤 업무를 하느냐? 조감독은 뭐 전반적인 거를 다 스케줄을 관리를 하고요. 그 외에 감독님이 얘기하시는 거 다 제가 듣고 대행해서 감독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다 이제 요청을 드리는 거 각 파트에. 네. 그리고 나서 그럼 연출팀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자, 인물조 감독님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인물조 감독님은 세컨이라고들 해요. 보통 연출팀의 두 번째, 그러니까 저 바로 밑에 있는 분이고, 캐스팅 관련해서 보고, 뭐 구조 출연, 뭐 인물 동선 이런 식으로 인물 전반적인 역할을 다 컨트롤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술조 감독은 미술 관련해서 다 업무를 보고요. 막내는 뭐 VFX, 뭐 특효, 슬레이트 이런 약간 좀 서브적인 업무들을 보는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출팀은 다들 감독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감독님의 어떤 손발이 돼서 움직이는 직책이고, 그래서 각각을 다 약간 어떻게 보면 작은 감독이다 이렇게 약간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감독님들이 연출부 생활을 하다가 감독을 입봉하시는 케이스도 되게 많으세요. 자, 그러면 캐스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 우선 인물 담당이 출근을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인물 리스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자, 인물 리스트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그냥 대략 볼게요. 자, 요거 이제 그냥 제가 예시로 어떤 콘크리트 투표를 가져왔어요. 그럼 여기서 인물 담당이 돼서 작성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일단 주연 배우들은 정해져 있겠죠. 뭐 이병헌 선배라든지 박서준 배우라든지 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외의 사람들은 주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란이에요. 그럼 여기를 이제 채워 넣어서 감독님한테 컨펌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채워 넣을까요? 자, 이분 이쪽에 모르세요? 네. 자, 어떻게 채워 넣는 건데? 일단 상상한 이미지에 맞춰서 배우들을 먼저 넣어보고 컨펌을 받고 그 감독님의 말에 또 피드백에 따라서 또 다시 채워놓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해서 맞춰가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더 안 물어볼게요. 딱 그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맞춰서 이 칸들을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채워나가느냐? 많은 배우분들이 있죠. 근데 인물 담당이라면은 다 이런 식의 자료들이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본인이 뭐 영화를 보거나 뭐 드라마를 보거나 같이 작품을 할 때, 이 배우 잘하네? 라고 하면 킵해놔요. 그래서 쭉 본인만의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계속 연락이 오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기성 배우분들의 프로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 그래서 요 중에서 뽑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이미지에 괜찮겠는데 하면 조합을 해봐요. 그래서 그 조합한 것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타짜 우리 인물 담당 친구는 이런 식으로 어떤 배역에 맞는 각 인물들을 한 5명을 추려서 감독님께 컨펌 받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리스트업을 하고요. 그 라인업을 하고 나서 이제 감독님께 보여드리겠죠. 감독님이 보세요. 보시고 이분 괜찮은데? 그러면 이분으로 한번 컨택을 해보자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컨택이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안 그려졌어 그럼 더 찾아와. 그러면은 다시 이 반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우리 배우 리스트업을 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기성 배우들로만 이 리스트업을 할까요? 그러면 왜 그렇게 안 할까요? 그거는 자, 새로운 얼굴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얼굴 찾기 위해서. 좀 더 그 명확한 캐릭터에 맞는 배우를 찾기 위해서. 자, 두 분 다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네? 맞아요. 네.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몸값이 이미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로 우리가 올스타를 만들어서 찍으면 되게 좋겠죠? 근데 그렇게는 예산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인을 발굴해서 우리에 맞는 예산 안에서 이분들을 컨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신인을 어느 정도 기용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빈자리가 생겨요. 다 기성 배우들을 쓸 수 없으니까. 자, 그럼 이 배우들 가지고, 이 배역을 가지고 우리는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럼 이 두 가지 배역들을 가지고 만약에 오디션 봐볼게요. 근데 밑으로 갈수록 더 많겠죠.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은 더 공란이 많이 보고